큐어TV. 당신의 건강을 큐! 당신의 의료를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어TV입니다. 척추 통증을 잡는 통증 사냥꾼으로도 유명한 남한가위 원장입니다. 뇌부터 척수까지 이제 신경에 관련된 과들은 신경이라는 게 붙고요. 정말 많이 갑자기 많이 아픈 통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는 약물로 될 것 같은데 왜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문의로서 얘기를 드린 건데 디스크에 대한 통증은 약물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지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걸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통증에서 네.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걸 해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급성 디스크나 디스크에 대한 통증들은 자세라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세로 인해서 디스크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협착증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일단 약물 치료와 함께 일단 시술적인 방법들로 이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 디스크 수술하실 때 네, 그 내시경 수술하신다고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 수술이 또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이제 기존에는 어떤 치료를 했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존 뭐 디스크 협착증, 그러니까 허리나 목 등, 그러니까 척추에 손을 대는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 있어서 가장 이제 고식적이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이제 치료 방법은 현재에서는 내시경이 아닌 이제 현미경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현미경 이전에는 이제 저희 루페라고 하는 조금 이제 좀 돋보기 같은 좀 가까이서 봤을 때 좀 확대될 수 있는 확대경을 끼고 이제 수술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보편화된 수술이 현미경을 이용한 이제 흔히 말하는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미세 현미경 감압술 뭐 이런 수술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지금도 많이 하고 지금도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기존에는 그냥 조그마한 부분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크게 째게 되고 많은 절개와 많은 근육 손상 이후에 치료를 진행했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회복 기간 자체에 있어서도 근육을 째고 피부를 절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회복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던 그런 조금 뭐 불편감이 있었죠. 스스로의 통증도 심했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현미경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복강경 같이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칼을 대고 째고 했던 거에 비해서 복강경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시경으로 허리도 수술했을 경우에 조그맣게 째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고 그 기존의 현미경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서 내시경으로도 현미경에 준할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조금 째고 그렇죠. 그 회복 기간이 더 빠르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로 복귀도 빠르게 되고.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하면 보통 회복 기간을 얼마로 잡고 계시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1박 2일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시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 내시경 수술에 있어서는 전신 마취가 대부분 필요가 없고 그냥 허리 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취 깨는 것도 빠르고 이후에 절개도 작게 했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근육 손상도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는 하루 정도 입원하시면 충분히 뭐 효과를 볼 수 있고 이후에 관리는 한 일주일 정도 상처 부위는 일주일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는 보조기 착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척추가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층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처럼 네. 3층에 문제가 생겼는데 2층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4층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척추를 수술하는 척추 전문의들이 있어서 항상 고민거리가 척추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퇴행성 변화라면 뼈가 두꺼워지고 우리 관절만 있으면 손가락 두꺼워지듯이 허리도 이제 보면 뼈 자체 주변도 이제 골극이라고 해서 뼈 조각이 우째라 나기도 하고 디스크는 내려앉으면서 좁아지게 되고 뭐 모든 퇴행성 변화가 그런 모든 증상을 일으키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봤을 때 뭐 2층 집, 3층 집, 4층 집 말씀하셨는데 2, 3, 4층 집이 다 문제가 있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집에서 물이 새고 있다던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새는 게 또 과연 이 집주인이 불편감을 느끼고 있느냐 안 느끼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는 나는 물이 좀 새도 바람 좀 들어와도 난 지내는데 문제 없다는 분들은 수술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영상이나 뭐 이게 이제 집 구석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선이 필요 없는 상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영상적인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전문의와의 정확한 이런 진료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문제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만 하는 것이 요즘 척추 치료의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그게 또 맞기 때문에 내시경이라고 하는 조그맣게 째고 딱 문제가 되는 병변만 제거하는 치료가 많은 의사들이 또 열광을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척추가 퇴행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그렇죠. 건데. 항상 그렇죠. 그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예방적인 거는 뭐 이렇게 흔히들 젊으신 분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은 제가 조금 항상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뭔가 먹어야지 뭔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미리 뭔가를 뭐 해야지 몸이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뭐 허리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운동하고 이런 것들보다 앞서서 뭘 하지 말아야지 몸에 더 해가 되지 않냐를 더 잘 알고 있어야지 그게 좀 더 뭔가 이렇게 더 효과적인 것 좋은 같습니다. 답변인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지를 잘 알고 이걸 피하면서 또 여유가 된다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찌는 겁니다. 체중이 찌게 되면 뭐 일단 허리 자체에 문제가 오게 되죠. 뱃살이 늘어지게 되면 체중 자체가 앞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서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뭉개지게 되고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그만큼 허리에서는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름. 네. 네. 최근에 배 살이 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네, 네. 그럼 그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럴- 살쪄서 허리가 아픈 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근육이 좀 뭉칠 거일 수도 있겠죠. 네. 다리는 안 좋아요. 다행히 다리는 네, 괜찮아요. 네. 힘 빠진 건 없으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담배를 태우시면 안 돼요. 흡연은 허리, 뭐 전신 건강에도 무조건 안 좋겠지만은 허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디스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디스크는 직접적인 혈액 공급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구조물이 아니라 그 물질 이동에 의해서 영양분을 이제 받아서 유지가 되는 기관이고, 말초로 가는 혈관 자체가 담배로 인해서 수축되게 되면, 흡연으로 수축되게 되면 이제 디스크로 가는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줄어들게 되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디스크의 이제 저산소와 이런 것들 유발해 가지고 디스크가 결국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허리 구부리는 자세를 항상 피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복근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윗몸 일으키기 자세 같은 그런 것들은 허리 건강에 좋지 않다고 좀 설명을 항상 제가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코어 운동이 오히려 허리를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지만 이제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허리가 이렇게 뭐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다던가 아니면 좀 애매하게 뭐 다리를 꼬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다던가 이렇게 되면 디스크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뭐 섬유륜이라고 하는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을 싸고 있는 물질이 찢어지게 되면 디스크가 탈출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뭐 코어 운동이든 뭐 복근 운동이든 다 좋지만은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은 천장을 보고 허리가 등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은 다리 올렸다 그렇죠. 내렸다. 올렸다 뭐 유지한다던가 다리를 흔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등을 붙인 상태에서 등을 들어 올려주는 이런 운동들은 허리 건강에는 크게 무리 없이 뭐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요. 저도 이제 관절을 하니까 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정말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 헬스장 보면은 저런 내일 아, 오시겠다. 보여요? 네, 선생님? 네. 내일 오시겠다. 네. 저기. 왜 저렇게 또 잘못된 자세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아, 무게 올리고 뭐 좋습니다. 10개 더 10kg도 올려 막 허리가 샤워할 망가지는. 때막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다 네. 이제 다리 저리고 네. 또 이제 대소변 힘들고 저 근데 일체화 인터넷에서 오십니다. 봤는데 디스크 오면 성생활도 어렵다고.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성생활 자체가 좀 허리에도 좀 무리가 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걸 참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자세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너무
너무 지나친 또 격한 그다음에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자세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좀 조심히 그다음에 조금 부드럽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